오늘은 저 삼둥알미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이 노후에 가장 가난해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열심히 살았으면 편안해야 마땅한데 왜 노후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부동산 일을 15년 넘게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젊을 때 사업도 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분들이 70이 넘어서는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반대로 평생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면서 큰돈 한 번 못 만져본 분인데 노후에 오히려 여유롭고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타고난 발자 차이라고요.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다 보니 분명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해지는 분들한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고 편안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공통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습관의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노후에 가장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특징, 돈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후에 가난해지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통장 잔고는 빠듯한데 남들 앞에서는 절대 그 티를 내지 않으려 하십니다. 자식 결혼식에서 하객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고 동창 모임에 나가면 밥값은 꼭 자기가 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옆집이 새 차를 뽑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가진 자존심이고 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체면, 값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쓴 돈은 나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쓴 돈입니다.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 노후에 정작 나를 위해 쓸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건축 자재 사업을 하셨고 한때는 직원도 10명 넘게 두셨던 분입니다.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본인도 그 자존심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으면서 사업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씀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제일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후배들 밥값은 꼭 당신이 내야 했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하객들, 보기 부끄럽다고 없는 돈에 예식장을 제일 비싼 곳으로 잡았습니다. 주변에서 걱정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해야지. 내 체면이 있지. 지금 최 사장님은 73입니다. 국민연금 월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식한테는 절대 손 안 벌린다고 하시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체면은 통장에 쌓이지 않습니다. 남의 기억 속에 잠깐 남았다가 사라집니다. 삼동할미가 만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결국 노후에는 남한테 손 벌리는 신세가 됐어.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노후의 품위는 체면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통장 장으로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돈 공부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공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경제 뉴스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받아야 유리한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를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손해인지 늦게 받으면 이득인지, 기초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의료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지킬 수 있는 돈도 새어나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고 집안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살림에 쓰는 게 전부였고 돈 관리는 항상 남편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랐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려니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알고 보니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노인 의료비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몇 년을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박 여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돈 공부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딱 이것만 알아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공부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연금 조회 한번 해보는 것, 정부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 그 작은 관심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식에게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식 대학 등록금, 자식 결혼 비용, 자식 집 보증금, 자식 생활비 다 내 새끼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 가진 부모입니다.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봐야 합니다. 자식한테 전 재산을 쏟아붓고 나서 정작 내가 아프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만난 어떤 어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집 사주는 데 다 쓰셨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어머니를 봉양하냐고요? 안타깝게도 아들도 아들 살기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야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 2억이 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됐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으로 8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딸 결혼식 비용도 상당히 나갔습니다. 거기다 아들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또 몇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돈은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은 드립니까? 김 여사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애들도 살기 바쁘지. 내가 어떻게 손을 벌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노후 자금을 다 털어줬다가 정작 내가 아프면 그때 자식한테 짐이 됩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단단해야 자식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먼저 내가 써야 자식도 도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네 번째 특징, 집 한 채만 믿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노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집은 팔기 전까지는 그냥 콘크리트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걸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쓸 수 있는 돈,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집 한 채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거나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집값이 많이 오른 덕분에 아파트 시세가 6억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 부럽다고 했고 본인도 노후 걱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현금이 없었습니다. 연금은 월 160만 원인데 관리비에 의료비에 생활비를 쓰고 나면 빠듯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아깝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큰돈이 들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집은 6억짜린데 본인은 3만 원짜리 외식 한 번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는데 그제야 한숨 돌리셨다고 합니다. 집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현금도 좀 있었어야 했는데 이게 윤 선생님의 후회였습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없으면 그 자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노후에는 집과 함께 쓸 수 있는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 외에도 현금과 금융자산을 조금씩 쌓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는 노후는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너무 늦게 준비합니다. 아직 젊은데 뭐,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지. 이 말이 노후를 망칩니다. 연금은 일찍 넣을수록 유리합니다. 소비 습관은 오래될수록 바꾸기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5세 은퇴하시고 나서야 처음으로 노후를 걱정하기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도 사업 실패로 날렸고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짧아서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천에 사시는 정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무역 관련 일을 하셨고 50대까지는 수입이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노후 준비요? 아직 멀었지. 한 10년 있다 생각해야지. 이게 50 내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순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짧아 월 50만 원 남짓입니다. 개인연금은 들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하려 하셨지만 예순이 넘어 새로 넣을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둥할미 나한테
20년 전에 이 얘기 해줬어야지. 저도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때 말씀드렸어도 아직 멀었다고 하셨을걸요. 정 사장님도 그 말에 크게 웃으셨습니다. 씁쓸하게. 준비는 항상 지금이 가장 이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연금 조회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지금 내 소비 패턴 한번 돌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돈보다 체면을 앞세우는 것. 둘째, 돈, 공부를 외면하는 것. 셋째, 자식한테 전부를 쏟아붓는 것. 넷째, 집 한 채만 믿는 것. 다섯째,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 이 5가지는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을 조금 놓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 진짜 부자는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지킬 줄 알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하나가 노후를 바꿉니다. 삼둥할미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진짜 돈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